윤희숙의 당당톡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매주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민중의 소리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들으실 테면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보니까 엄청난 방송 러시가 라디오 방송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시절이 하수상하면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 미디어가. 이게 점점 이제 커지겠죠. 이미 낙곰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한 언론이 되어버렸죠. 권력이 부패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억압하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항의 목소리를 유통시키는 도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찌라시를, 전단지를 만들어서, 새벽녘에 몰래 거리에 뿌리기도 하고, 집집마다 꽂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라디오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동안 SNS, 트위터나 지난 유럽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과정도 보면 SNS의 영향력이 컸던 거. 어디에서는 예전에 그 테이프 있죠. 노래 테이프 같은 그런 테이프를 통해서 유통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해방의 목소리가 저항의 목소리. 요즘에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 바야흐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전성 시대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팟캐스트라는 유통 도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폰의 확산 그리고 SNS의 지금 유통 그리고 이런 두 가지가 맞물려서 거기에 이제 우리 각하의 우리 각하의 훌륭한 통치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 정말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나라 걱정이 많은 국민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지금 만들고 있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고 SNS 활용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말만 하면 돼요. 말하고 이거를 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활로가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방송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낙곰수도 하고, 민중의 소리 애국전선도 있고, 또 보니까 낭만자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인터넷에 보니까 반민특위인가? 여성들의 방송이라고 하고, 또 노회찬, 유시민 두 분이 하는 저공빈,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방송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그리고 이정희 대표가 하는 희소식도 있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정희 대표가 하는 희소식이 그게 이제 1시간 좀 안 되는 방송이 주로 많았던 것 같은데 출퇴근하면서 듣기에 시간 요런 거 딱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운드 클라우드를 활용하니까 듣기에도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애당심을 부르는 그 목소리 듣기만 하면 사랑이 샘솟아날 것 같은 그 목소리가 마약과 같이 사람들이 끌어들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방송들이 이어지는데 우리 민중의 소리 윤희숙의 당당톡톡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한번 지켜봐 주시죠. 이 방송들 얘기하면서 이제 SNS를 보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엄청 뜨거워요. 이유는 청년 유니온이라는 거 아시죠? 방송 듣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청년 세대 노동조합으로 굉장히 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런 여러 활동들로 이제 인기가 꽤 있었던 노동조합이죠. 그 조직의 형태는 노동조합이죠. 청년 세대 노동조합. 근데 이제 여기 청년유니온 김연경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그게 이제 경향신문 일면에 실렸더라고요. 예. 이슈 메이커에 성공하셨는데 이게 지금 SNS에서 상당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유니온 내부에서는 조합원들과 토론을 하고 있을 테지만 이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까 여기 채팅창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한 분도 좀 안타깝다. 386이다 뭐다 해서 수혈되고
자발적으로 들어간 작자들 보고도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반응들도 있고 출세가 그렇게 탐났더냐 당선이 우선인 거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통합진보당이 왜 통합진보당으로 윤희은이 출마를 안 하는지 통합진보당이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합진보당의 청년 전략은 뭐냐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던 중에 임승수 씨가 쓴 글이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가는 글이었어요. 김연경 씨가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이 어떤 당이 됐든 간에 너무 젊은 나이에 정당 정치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 젊음의 시기에 정당 정치에만 쓰기에는 아까우니까 지속적으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청년유니언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의지화시키고 언론을 활용해서 주목을 끄는 활동을 잘한 건 사실이지만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공간의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다 보니 다른 한쪽에서 묵묵히 헌신복무하고 있는 모습을 놓치고 있을 뿐이다. 청년 유니온만이 아니라 이들도 청년을 대변하고 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청년의 해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임승수님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유니온이 이전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온 청년의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의 노동조합이라는 틀로 보기에도 애매한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그 구심이 상대적으로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상적 구심.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청년 유니온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 사상적 구심을 어떻게 분명하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빵보다 세계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냐. 세상을 바꿀 세계관. 그런 측면에서 청년유니온이라는 조직이 좀 더 채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제언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임승수 씨는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아니고 그 통합의 과정에 대한 이견이 있으셔서 탈당을 하셨죠. 기존의 민주노동당에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전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비례 후보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전 반드시 등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대의 비례를 세우면 문제가 가장 쉽게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사실은 이제 그 비례를 세워야 하는 정당이 지금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소수 정당, 진보 정당이죠.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비례 의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정당에 한계가 있는 거고, 이런 정당에서 꼭 그 부문의 비례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주통합당에서 먼저 시작한 거죠. 거기는 다른 청년 전략보다 청년 비례 후보를 세워서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인 전략을 세운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겉으로 보일 때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해왔던 정책과 노선과 그 방향에서 청년 정당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당으로, 대안의 정당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전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그 정당의 구조가 당원 직선제나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개파 정치 또는 이제 이런 그런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정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어려운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흥행에 잘 성공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앞서 얘기했던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청년 비례 후보를 세운다 해서 그 정당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례 후보 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슈스케 방식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라는 게 단순히 청년들에게 어떤 빵을 누가 얼마를 더 줄 것이냐 이걸로 따진다면 전 사실 그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 지금의 청년들의 위기,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신자유주의 문제, 분단체제의 문제,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청년들은 지금의 이 청년들의 경제 위기라든가 실업난, 고액 등록금의 문제, 이게 단순히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 지금 몇 개를 만들어준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될 문제인데 그에 대한 전반의 정책과 그다음에 활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저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정당 내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계파와 상관없이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 세대들이 젊은 일꾼들이 젊은 당원들이 누구든 비례 후보에 출마할 수 있고 당원들에게 지지표를 받으면 비례 후보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를 지금은 상징적으로 청년들의 문제가 이런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게 청년 문제의 전부처럼 보이지만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청년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문제 그리고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서는 그런 자주적인 국가가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청년들이 실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고 지향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 정당이 거기서도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안타까운 거는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지금 논란이 그러니까 청년 유니온의 가치와 부합하는 정당에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청년 유니온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판단해야지 그 당의 조건, 당선 가능성의 유무를 가지고 정당을 선택하는 건 청년답지도 않고 유니온답지도 않다. 노동운동을 하는 조직답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런 거는 핑계라고 생각돼요. 그런 이유를 대는 건. 결국에 진보운동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조건이 다 완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통합진보당이 비례 당선 가능성이 많아서 10명, 20명이 당선권이다. 민주당처럼. 그러면 그중에 청년 비례에 세울 수 있다고 보죠. 노동 비례도 세우고 농민 비례도 세우고 여성도 세우고 장애인도 세우고 중소상공인, 빈민, 대학생 세워야 할 부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진보 민중 진영의 부문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는 데가 진보당인데 이 부문들, 이 민중들을 위해서 만든 정당이 진보당인데 그렇게 해서 실현될 수만 있다면 비례 후보 세우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해서 진보당이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뭔가 우리의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는 거리가 먼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부족하고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그걸 같이 메꾸고 채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당선이 확실하다면 청년 유니온 위원장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이제 열려진 가능성 속에 자기의 어떤 결심을 세우고 뭔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간다는 마음이 저는 이제 그런 게 부족한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건 유니온이 그동안 아까 임승수 씨도 얘기했지만 청년단체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의 조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청년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더 책임성을 가질 거냐,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뭐 지금 시민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뭐 그냥 모임, 단체 수준으로. 근데 노동조합이면 사실 조합의 활동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뚜렷한 전망을 세워야 할 것이고, 임승수 씨가 제기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지금 청년들에게는 빵보다 세계관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이런 사회로 되어야 한다라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청년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주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고 사회 변화 발전에 함께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거 아니냐, 당선된다고 모든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어떤 결정이든 뭐 본인들이 해야 될 결정이고, 본인들이 그 입장을 정확하게 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그동안 청년 유니온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쟁점이 시사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청년연대가 민주통합당이라고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뜨거울까요, 논란이?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나라당 정도는 해야 좀 논란이 되려나?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청년연대에 활동하는 많은 청년의 회원들 또 이제 일꾼들은 약간의 어떤 뭐랄까 억울함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별로 언론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예, 괜찮습니다. 언젠간 알아줄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느 한순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이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주인, 주체로 세워내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조직들이 또 있으니까 사회 전반에 뭐 민주주의와 통일과 뭐 그리고 우리 신자유주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싸움이 계속 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같이 하고 있고. 네, 네. 한나라당으로 가면 조직의 이름으로 제명대로 못 산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본인 유니온의 가치가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지, 나는 이렇지만 진보당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좀, 비겁하다. 비껴가는 거죠.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예 선언을 하든가. 그리고 오히려 보면 진보신당하고도 꽤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진보신당이 거론이 또 안 되고 그러는 것도 보면 벌써부터 너무 이렇게 뭐 준비되어 있는 길로만 가려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통합진보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또는 청년유니온이든 다들 뭐 심사숙고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나가서 뭐 확대 해석하거나 논의를 왜곡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